안녕하십니까. 제르만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2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7시 59분입니다. 지금 막 오전 8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요. Dance to the Tune of Life, 이 책이 제 심장을 흔들어 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내 심장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영감을 받았습니다. 꽃감 말고 영감이요. 영감을 받아서 이런 걸 테스트 해봤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무엇인가? 그룹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요. 두 번째, 링은 무엇인가? 링에 대해서 조금 배웠고요. 세 번째, 필드는 무엇인가? 네 번째, 스페이스가 무엇인가? 다섯 번째, 마술이 무엇인가? 여섯 번째, 유클리디언 스페이스가 무엇인가? 일곱 번째, 난 유클리디언 스페이스가 무엇인가? 제가 정말로 이 책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여덟 번째, 벡터 스페이스는 무엇인가? 아홉 번째, 허세인 매트릭스는 무엇인가? 열 번째, 가우시안 커베이처는 무엇인가? 11번째, 리만 커베이처는 무엇인가? 12번째, 벡터 어널리시스와 텐서 어널리시스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가? 13번째, 캘큘러스 오브 베리에이션과 라그란제 멀티플라이어 공통점과 다른 점. 14번째, 커베이처 오버 커브 인 어 플레인 평면상에서 공률. 15번째, 커베이처 오버 서피스 공면의 공률. 16번째, 커베이처와 허세인 매트릭스의 관계. 이런 거를요, 이 책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아서 파악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 거는 몇 개 안 되고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 책을 읽으면서 비교적 간단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동양은 집단주의적인 그런 사회라 그러고요. 서양은 개인주의적인 사회라고 말하는데요. 집단주의를 콜렉티비즘이라 그러고요. 개인주의를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왜 동양이 집단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되었고 서양이 왜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튜브에서요. 스토이시즘을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스토이시즘을 찾아보면요.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 나옵니다. How to control your mind, stoicism. 동영상 엄청 많이 쏟아집니다. Clever ways to deal with toxic people, stoicism. 스토이시즘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스토익 이렇게 해서 찾아봐도 스토익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스토이시즘, 업설디즘, 니힐리즘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스토이시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챗GPT로 넘어옵니다. Compare Stoicism with
Confucianism.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여러 가지 결과로 비교를 하는데요. 스토이시즘은 오리진, 기원이 founded in Athens by Zeno of Citium in early 3rd century BC. 기원전 3세기에 아테네, 에센스가 아테네를 말하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시티움의 제노가 창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코어 빌리프라는 것은 핵심, 교리, 믿음 이런 겁니다. Universe is governed by reason. 우주는 이성으로 지배받는다. 그 이성을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이성으로 지배받는다. 그리고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고 and reason lead to virtue. 그러니까 우주는 자연과 이성과 함께 조화롭게 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잘 읽어보셔야 할 게 포커스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는가? individual self-control. 개인의 자기 통제, rationality, 이성, 그리고 acceptance of fate,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포커스입니다. 동양의 컨퓨셔니즘은, 그러니까 유교 사상은 오리진, 출처가 기원전 6세기 공푸지, 뭐 공자겠죠, 그죠? 공자에 의해서 창시되었고, 핵심 믿음, 주요 교리는 social harmony, achieved through proper conduct, 올바른 행동, respect for tradition, 전통에 대한 존경, 그리고 adherence to ethical relationship, 윤리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게 목표이다. 이런 뜻이고요. 핵심은, 포커스는 the importance of social roles, rituals. social role은 사회적 역할이겠죠. rituals는 의식, 뭐 재래의식, 제사 지내는 거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familial respect, filial piety. 제가 이거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전을 안 찾아봤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압니다. 그러니까 filial piety가 뭐냐 그러면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말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재래의식,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컨퓨셔니즘은 emphasize the role of individual within the community.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and the cultivation of moral virtue. 도덕적 virtue, 미덕을 cultivation, 함양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보세요. display in tabular format. 그러니까 표형식으로 나타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었는데요. 표 하나는 아주 길게 나왔고 표 하나는 짧게 나왔습니다. 짧은 거 선택할까요? 긴 거 선택할까요? 뭐 짧은 게 읽기 편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짧은 걸 선택했고요. 여기서 스토이시즘과 컨퓨셔니즘, 그러니까 서양의 스토이시즘과 동양의 유교 사상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스토이시즘은 이성에 의한 우주의 지배를 나타내고요. harmony with nature,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덕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 사상은요, 도덕적 관계와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social harmony, 사회적인 화합을 이루는 게 핵심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를 보면 individual self-control, rationality, acceptance of fate,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성을, 그리고 개인적인 자기 통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유교 사상은 사회적 역할, 재래의식, 가족 존경 또는 filial piety, 효도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스토이시즘은 개인에게 집중하고요. 유교 사상은 사회의 화합에 집중합니다. 이 두 사상을 비교해보면 왜 서양이 개인주의적이고 동양이 집단주의적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쓸데없이 이러한 스토이시즘을 들고 나왔냐 하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조또 18, 가우시안 쿼드라트는 뭐고, 허세인 매트릭스는 뭐고, 리만 커베이처는 뭐고,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는 뭐고, 난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는 뭐고, 캘큘러스 오브 베리에이션과 라그란제 멀티플라이어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다른 점이 있고, 벡터 어널리시스와 텐서 어널리시스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가 뭔가, 링은 뭐고 필드는 뭔가, 스페이스는 뭐고 마술은 뭔가, 이런 거를요 여러분이 금방 배운 스토이시즘과 컨퓨셔니즘을 비교하면서 한 방에 익힐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서 스토이시즘을 설명하는 동영상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다 스토이시즘을 설명하는 동영상이에요. 스토익 필로소피 10 lessons from stoicism to keep calm. 스토익 필로소피, 이런 동영상 보고요 스토이시즘을 배워보세요. 그게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극한데요, 제가 5분 정도 스토이시즘을 설명을 했는데요, 한 방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런 어마무시한 내용을요 저는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배웠습니다. 제가 금방 설명한 방식을 이용해서요. 스토이시즘을 이해하면 코로나 팬데믹 때 동양과 서양의 대처 방법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예를 들어서 summarize stoicism and confucianism in a single sentence for each, 이렇게 한 방에 때려보면요, 스토이시즘은 development of personal virtue, self-control, rationality, emphasizing acceptance of what is beyond one's control, 운명을 받아들이고 development of personal virtue, 개인의 덕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고요. 컨퓨셔니즘, 유교 사상은 emphasize, social harmony, 사회적인 화합을 강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팬데믹 때 동양과 서양의 대처 방법이 어떻게 달랐는지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무엇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시작하든지 간에 질문을 하나 던지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게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만들어서 주피터가 목성 맞죠? 목성을 관측해요. 그 다음에 후크가 현미경을 만들어 갖고 세포를 관측해요. 영어에서 세포를 셀이라고 하는데요, 그 셀이라는 이름을 후크가 만들었대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만들어서 목성을 관측하고, 후크는 현미경을 만들어서 세포를 관측하고요. 저는 캘큘러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수학을 공부합니다. 저한테도 뭐 있죠, 그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현미경을 만들어 갖고 목성을 딱 관찰해 보니까 목성에 위성이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4개가 목성을 중심으로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데요, 그거를 딱 관찰하고 지구와 다른 행성과 태양의 관계를 생각해 본 겁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신부였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신부라서 그걸 발표를 못하고 있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사후에 그게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갔고 그 당시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관측 결과랑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악어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망원경을 만들어 갖고 목성을 딱 관찰했더니 목성 주위에 4개의 위성이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겁니다.
거기서 착안을 해갖고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게 아닌가 하고 계산을 맞춰보니까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 얘기가 이 책에서 나오는데요. 저도 그 기법을 수학 공부하는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말로 목성주위의 위성이 목성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은 관측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내가 모르는 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지 아니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공전하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는 겁니다. 아는 걸 가지고 모르는 거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수학에 적용했더니요, 어마무시한 게 한꺼번에 다 해결됩니다. 여기에 16개의 질문을 나열했는데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도 상관은 없는데 질문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Explain Euclidean space. 이렇게 했더니 Euclidean space is a mathematical concept that refers to the space we typically think of when we consider geometry in a flat, straight line sense, like space around us in everyday life. Named after the ancient Greek mathematician Euclid, it forms the basis of classical geometry. 뭐 이렇게 쭉쭉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 던지면 큰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확실한 개념을 파악한 후에 이렇게 던지세요. 예를 들어서 explain non Euclidean space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질문할 때는 확실한 개념을 잡은 후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세요. 아래로 이렇게 스크롤 해보면요, 주저리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 개별적으로 읽으면 잘 안 와닿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갈릴레오 갈릴레이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모르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explain Euclidean space and non-Euclidean space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하나는 유클리드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비유클리드 공간이잖아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물으면서 and compare them 이렇게 비교하라 이런 식으로 던져갖고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아래로 스크롤 하고요, 여기에 표 모양으로 아주 이쁘게 비교해 줍니다. 이 비교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쉽게 유클리드 공간이 뭔지 유클리드 공간이 아닌 게 뭔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굉장히 빨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평행가설 유클리드 공간 같은 경우에 exactly one parallel line through a point, not on a line.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통과하는 평행선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통과하는 그 직선과 평행한 직선은 단 하나밖에 없다 이 뜻이고요. 비유클리드 공간에서는 하이퍼볼릭일 경우에 상곡선 공간일 경우에는 다수의 평행선이 존재하고 일립틱 공간에서는 평행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조금 더 읽어보죠.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플라트 스페이스, 평평한 공간이고 familiar rules, 우리가 익숙한 규칙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angles in triangles sum to 180 degrees.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평면 공간일 때. 다른 말로 유클리드 공간일 때야. 난 유클리드 공간을 보면 curved space, 공간 자체가 curved, 곡면 상태란 뜻입니다. Triangles have different angle sums depending on curvature.
제가 전화 받다가 흐름이 끊겼는데요. 그러니까 비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는 삼각형이 다른 앵글섬, 각도의 합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앵글이 형용사로 사용된 겁니다. 앵글섬이라는 것은 내각의 합이 다르다는 말은 180도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180보다 클 수도 있고 180도보다 작을 수도 있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면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라는 뜻입니다. Depending on curvature, 곡률에 따라. 그 다음에 차원을 보면요, 유클리드 공간에서 당근이 1차, 2차, 3차, 4차, 5차 다차원이 될 수 있고요. 비유클리드 공간에서도 당근 1차, 2차, 3차, 4차 다차가 될 수 있는데, 각 좌표면이 curved surface, 곡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좌표계의 좌표면이 평면이 아니고 곡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는 XY 평면, 평면이잖아요. YZ 평면, 평면이잖아. ZX 평면, 평면이잖아. 그런데 난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는 각각의 좌표계를 나타내는 면이 곡면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커베이처를 보면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 제로 커베이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XY 평면의 곡률이 0이라는 뜻이고요. YZ 평면의 곡률이 0이라는 뜻이고, ZX 좌표면의 곡률이 0이라는 뜻이고, 비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서는 좌표계를 나타내는 곡면이 하이퍼보릭 상곡선일 때는 커베이처가 음수가 될 수 있고, 좌표계를 나타내는 곡면이 타원형일 경우에는, 타원체겠죠, 그죠? 타원체일 경우는 양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곡률이 양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평면 공간에서는 당연히 직선이고요. 피타고라스가 정리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비유클리디언 공간에서는 지오대직이라고 부릅니다. 곡면의 공간에서 가장 짧은 두 거리, 이거는 Calculus of Variation과 나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요, 유클리드 공간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클래시컬 지오메트리, 고전 기하학이고요. 공학이라든가 일상 공간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거고, 난 유클리드 공간은 현대 물리학이나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카즈말러지 우주학에서, 그 다음에 어드밴스 매스매틱스 고급 수학에서 사용한다. 이거를 종합해보면 유클리드 스페이스는 난 유클리드 스페이스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수한 형태라는 게 좌표계를 나타내는 면의 곡률이 유클리드 공간일 경우는 0이고요. 곡률이 비유클리드 공간일 때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의 기준 판단은 커베이처, 곡률이고요. 곡률은 이게 유클리드 공간인지 유클리드 공간이 아닌지를 결정하니까 디터미넌트, 판별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직선이고요. 셔티스트 패스가 직선이고, 비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지오대직인데, 요 지오대직이요, Calculus of Variation과 연관이 있고요. 요거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자, 지금부터 보세요. 여기에 있는 거 더 읽어보셔도 되고요. 보세요. Explain non-Euclidean space in detail. 그러니까 비유클리디언 공간을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빵 때립니다. 밑으로 스크롤 좀 하고요. 이렇게 보면 주저리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 뭐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습니다. 자, 한번 보죠. 처음에 non-Euclidean space refers to any type of geometric space that does not adhere to the principles of Euclidean geometry, particularly Euclid's fifth postulate, also known as parallel postulate. 뭐 유클리드 파스툴레트가 뭔지 몰라도 돼. 하여튼 뭐 다섯 번째가
parallel postulate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 직선에서 그 직선 밖에 있는 점, 그 점을 통과하는 평행한 직선, 원래 직선과 평행한 직선, 그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가 유클리드 핍스 파스툴러트겠죠. 그러니까 유클리드 5번째 가설. 그게 아닌 기하 공간, geometric space가 비유클리드 공간이고요. Non-Euclidean geometry emerged when mathematicians began to explore the consequences of altering this postulate. 그러니까 평행선 가설을 변경했던 결과로서 비유클리드 공간이 나타나게 된 거고,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new types of geometry that described curved space. 좌표계를 나타내는 그런 공면으로 기하학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대충 해석했어요. 백그라운드,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미 알게 되었으니까 non-Euclid 스페이스를 보게 되면 non-Euclidean space describes geometric space. 그러니까 기하 공간을 설명하고 있는데 where the rules of Euclidean geometry, 유클리드 기하학의 규칙, 특히 parallel postulate, 평행선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 가설이 don't apply,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기하 공간이다. Two main type of non-Euclidean geometry야.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두 가지 주요 형태는 hyperbolic geometry, 상곡 기하학, and elliptic geometry, 타원 기하학. Each corresponds to different way of altering parallel postulate and introducing curvature to the space. 아까 이 커베이처 기억납니까? 커베이처가 0이면 유클리드 기하학이고, 커베이처가 0보다 크면 타원 기하학이고, 0보다 작으면 하이퍼보릭 지오메트리라고 그랬잖아요. 0일 경우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이고, 여기에 이제 또 설명이 있습니다. 하이퍼보릭 지오메트리, 이건 이미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먼저 앞으로 더 해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하이퍼보릭일 때는 상곡 지오메트리일 때는 the sum of the angles of a triangle,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less than 180 degrees, 180도보다 작으면 상곡 지오메트리가 되는 거고, the more space is curved, 좌표계를 나타내는 그 공간이 더 많이 curved, 굴곡이 졌을수록 the smaller the angle sum, 각도가 더 작아진다. 그러니까 공면이 많이 휘어져 있을수록 삼각형의 내각이 더 작다, 이런 뜻이죠. 그죠? Lines in the hyperbolic geometry, 상곡 기하학에서 straight lines diverge from each other as they extend, and they appear to curve outward relative to flat space we are accustomed to. 이거는 또 나중에 또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게 제일 편하고요. Circles, the circumference of a circle is greater than 2pi times its radius. 와! 하이퍼보릭 지오메트리에서는, 그러니까 상곡 지오메트리에서는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 아니고 2파이 r보다 크대요. 크대. 그러면 일립틱 지오메트리는 원의 둘레 길이가 2파이 r보다 더 작겠죠. 그죠? 여기서 더 크다니까 여기서는 더 작아져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the circumference of a circle is less than 2pi r. 예, 맞잖아요. 타원 기하학에서는 원의 둘레가 2파이 r보다 더 작대요. 그 다음에 triangles에서 the sum of the angles of a triangle,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더 크대요. The larger the triangle, 삼각형이 클수록 the greater the angle sum, 각도의 합이 더 커진다 그래놨네요. Straight line, straight lines are great circle on the sphere. 맞죠? 그죠? 예, 맞아요. 9에서 두 직선은 큰 원이다 그러잖아요. Like the equator와 meridian on globe. 지구에서 적도선과 좌우선 서로 직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큰 원이잖아. 직선이 큰 원인 거라. 왜냐하면 구좌표계에서 구표면을 도는 직선은 적도 아니면 메리디안. 메리디안은 여러 개 있습니다. 적도는 하나밖에 없지만
맞잖아요. 별 것 없잖아. 자, 위로 올라가서 이 앞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와 난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를 구분할 때요. 그 구분자가 다른 말로 디터미넌트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판별식 역할을 하는 게 커베이처, 공률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커베이처가 플래트 0입니다. 평면은 공률이 0이고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커베이처가 음수도 될 수 있고 양수도 될 수 있습니다. 음수일 때는 하이퍼보릭 지오메트리고요. 하이퍼보릭 스페이스를 하죠 뭐. 공률이 양수일 때는 일립틱입니다. 그래서 공률을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 제가 커베이처 설명 많이 했잖아요. 먼저 기초적인 것과 좀 더 고급적인 것을 두 개를 비교해 봅니다. 기초적인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더 고급적인 것은 내가 모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explain curvature of a curve, 곡선의 공률을 설명하라. 이렇게 한번 때려보고요. 여기에 주저리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곡선의 공률은 제가 엄청 설명했습니다. 엄청 설명했는데 여기에 벡터 폼이 빠졌네요. 그죠? 벡터 형태가 빠졌잖아요. curvature in vector form is missing. 그러니까 벡터식으로 나타낸 공률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주저리 이렇게 해갖고 이 벡터 형태로 공률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유니트 탄젠트 벡터, 유니트 노멀 벡터, 커베이처 이런 식은요 제가 앞 동영상에서 엄청 설명했습니다. 미분기하학과 벡터 해석학 공률의 발견, 이 동영상 꼭꼭 시청하시고요. Acceleration in 3D space, tangential and normal component of acceleration, 이 동영상 꼭 시청하시고요. 공률, curvature in gory detail,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률 존나게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보면요 제가 이 동영상에서 공률을 존나리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의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부만 잠시 재생하겠습니다. 곡선에 대한 공률을 계산할 수 있고요. XST, YST, ZST 두 개의 파라미터 ST를 사용하면 RST의 자치는 곡면 서피스가 됩니다. 이 RT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라미터 T를 사용하고요. RT는 위치 벡터입니다. 위치 벡터가 곡선을 만듭니다. RST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고요. RST는 위치 벡터입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위치 벡터입니다. 위치 벡터가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는 곡면을 나타냅니다. 곡선에 대한 공률을 계산할 수 있고요. 곡면에 대한 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캘큘러스 배울 때 1변수 적분을 할 수 있으면 2변수 적분을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곡선에 대한 공률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곡면에 대한 공률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곡선에 대한 공률식을 유도합니다. 위치 벡터 R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위치 벡터 R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이 속도는 곡선에 접하는 벡터량입니다. 이 속도의 단위 벡터를 t로 나타내고요. 이거를 유니트 탄젠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 유니트 탄젠트 벡터는 dr, dt 이 속도를 크기로 나눈 거고요. 이 식은 속도를 속력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V분의 V로 나타내고요. V는 루트 X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제곱하고 더하기 Y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제곱하고 셋을 시간에 대해서 제곱해서 루트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지금부터 아크 랭스를 정의합니다. 아크 랭스 기호로 S로 나타내고요. 인티그럴 상한이 T이고 일반적으로 하한은 0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가져오고요. D, T로 정의하는데 이 T는 적분 변수이기 때문에 타우로 나타내겠습니다. 이 식은 다시 이렇게 나타내고요. S는 이렇게 되고요. S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s, dt는 V가 되고요. 이 V는 속도의 크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상한이 t이고 하한은 임의의 기준값 0입니다. dt분의 ds가 v이면 이 식의 역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ds분의 dt는 v분의 1이 되고요. 속도의 크기분의 1이 되고 벡터 r을 s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체인 룰을 적용하면 dt분의 dr이 되고 곱하기 ds분의 dt가 됩니다. 여기에서 dt가 소거되기 때문에 ds분의 dr이 되는 겁니다. 이 식에서 dt분의 dr은 v고요. ds분의 dt는 이 식에서 v분의 1이 되고 이 식은 벡터 v의 크기분의 v가 되고 이 결과는 위치 벡터 r이 만드는 곡선의 탄젠트 벡터의 단위 벡터입니다. 이게 유니트 탄젠트 벡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니트 탄젠트 벡터는 위치 벡터 r을 아크 랭스로 나눈 겁니다. 이게 definition for unit tangent 벡터입니다. 지금부터 유니트 노멀 벡터를 정의합니다. 어떤 벡터 A가 있을 때 이 벡터의 크기가 상수일 경우 A, 다트 A는 A의 크기의 제곱입니다. 왜냐하면 A 코사인 0이기 때문에 A의 제곱이 됩니다. A의 크기가 상수이면 A의 제곱도 상수입니다. 양변을 예를 들어서 T로 또는 S로 미분합니다. 이 식을 D, T, dt 양변을 미분하면 dA 오버 dt 곱하기
A 더하기 A dt dA 그리고 이 오른쪽 식에서 A의 크기가 상수이면 A의 제곱도 상수입니다. 상수를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이 왼쪽 식은 2A dt da는 오른쪽 식은 0벡터입니다. 어떤 두 벡터 A와 dt분의 da를 다트 프로덕트 시켜서 0이 나온다는 것은 벡터 A와 벡터 dt분의 da가 perpendicular 서로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이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또 어떤 벡터 A가 있으면 A의 크기에다가 A의 단위 벡터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의 크기가 소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니트 탄젠트 벡터를 미분합니다. ds 아크 랭스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ds분의 dt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dt ds dt ds 여기에서 절대값 dt ds dt ds를 소가면 ds분의 dt는 ds분의 dt가 됩니다. 여기에서 카파를 ds dt의 절대값으로 놓고요. n을 ds dt 나누기 ds dt의 절대값분의 ds d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카파와 n을 왼편에 대입하면 dt 오버 ds는 카파 n이 됩니다. 이 식에서요, 카파를 커베이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로분의 1이고요. 카파 자체를 커베이처라고 부르고 로는 레디어스 오브 커베이처라고 부릅니다. 이 식은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불편해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ds로 미분하는 대신에 dt로 미분해도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n을 principal unit, normal 벡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 식을 프레넷, 세렛, 포뮬러라고 부릅니다. 이 식을 복사해서 아래에 붙여놓고요. 양변에다가 유니트 탄젠트 벡터로 다트 프로덕트 시킵니다. 이쪽에도 다트 프로덕트 시키고요. 카파는 스칼라 값입니다. 그래서 t 다트를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t는 유니트 탄젠트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가 1이고 상수입니다. 어떤 상수 벡터에다가 그 상수 벡터를 미분한 벡터로 다트 프로덕트 시키면 이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0이 되고요. t 다트 n이 0이 된다는 뜻은 t and n
perpendicular, 서로 수직이 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벡터 B를 정의하는데요. T와 N을 크로스 프로덕트 시켜서 B를 만들면 이 벡터의 크기는 sin 2분의 파이가 되고 이것의 크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 B는 유니트 벡터이고요. 이 B를 바이노멀 벡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바이노멀이란 뜻은 T에도 수직이고 N에도 수직이란 뜻입니다. 이 바이노멀 벡터 정의를 외우셔야 합니다. T 유니트 탄젠트 벡터, N 유니트 노멀 벡터, B 바이노멀 벡터는 라이트 핸드 코오르디네이트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바이노멀 벡터를 DS로 미분합니다. 이 DS로 바이노멀 벡터를 미분하면 음수 부호가 나오고요. 타우라는 기호가 나오고 프린시플 유니트 노멀 벡터 N이 나옵니다. 이 식을 프레넷, 세렛, 포뮬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도 프레넷, 세렛, 포뮬러가 하나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프레넷, 세렛, 포뮬러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 식에서 이 음수 부호를 잊으면 안 되고요. 이 부호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합니다. 이 타우는 토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토션은 역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고요.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역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린시플 유니트 노멀 벡터를 역시 DS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잘 보세요. 제가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프레넷 세렛 포뮬러 여기에서 카파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서 카파를 가지고 오는데 카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하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식에서 유니트 노멀 벡터 N 대신에 유니트 탄젠트 벡터 T를 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음수 대신에 그냥 토션을 가지고 오고요. 프린시플 유니트 노멀 벡터를 가지고 옵니다. 이 식도 프레넷, 세렛, 포뮬러라고 부릅니다. 이 프레넷, 세렛, 포뮬러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걸 어떻게 유도했는지는 앞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목표는 곡선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 radius of curvature, 이 커베이처를 어떻게 유도하고 계산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여기에서 가속도 A는 D, R을 두 번 미분합니다. D, T의 제곱입니다. 포지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입니다. 이 가속도 벡터를 A, T, T 접선 방향과 A, 노멀 방향으로 분해합니다. 이 식 잘못됐습니다. 이게 잘못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양변에 N으로 다트 프로덕트 시킵니다. 양변에 다트 프로덕트 시키는데요. 왼쪽은 dn 오버 ds가 되고 오른쪽은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 n 다트를 분배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카파는 스칼라 값이고 n 다트 t 더하기 타우는 스칼라 값이고 n 다트 n이 됩니다. 노멀 벡터와 탄젠트 벡터는 서로 수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0이 됩니다. 그리고 n은 유니트 노멀 벡터이기 때문에 n.n은 1이 되니까 토션 t가 나오고요. 이거는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n, 이 유니트 노멀 벡터 n은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가 상수이고요. 크기가 상수인 벡터를 미분해서 원래 벡터랑 다트 프로덕트 시키면 0이 됩니다. 왼편에서는 0이고 오른편에서는 0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은 틀렸고요. 이게 바이노멀 벡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식이 됩니다. 이거는 틀린 식입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요. 가속도를 분해하면 접선 방향 가속도와 노멀 방향 가속도 나오는데 제가 앞 동영상에서 노멀 방향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에 해당하는 로, 이거는 반지름에 해당하고요. V의 제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Centripetal Acceleration, 우리말로 구심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접선 방향 가속도는 속도가 아니고 속력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고요. 이거는 다시 dt, ds, 거리를 미분한 이 부분이 속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이라고 앞 동영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로는 접점에서 곡률 반경을 나타냅니다. 접원의 반지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V는 이 V는요 ds 오버 dt이고 이거의 제곱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이 식에서 양변에 t를 다트 프로덕트 시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t가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t 다트 t는 1이 돼서 at가 되고요. t와 n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0이 되어서 at는 이거는 at가 되고요. 다시 말해서 at는 t.a가 되고 이 식은 v분의 v, 이게 유니트 탄젠트 벡터 t이고요. 다트 a가 되고 이 식은 v분의 v 다트 a가 됩니다. 다시 이 식에서 이번에는 t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킵니다.
양변에 t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키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 t 크로스 t는 0입니다. 그리고 t 크로스 n은 바이노멀 벡터 b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바이노멀 벡터가 t 크로스 n이라고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an, b가 됩니다. 이 식에서 양변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면요 이렇게 되고 an은 항상 0보다 큰 스칼라 값입니다. 그리고 b의 절대값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위로 올리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이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탄젠트 자리에다가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v는 위로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래서 v를 절대값 밖으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v가 1로 들어가고 절대값 속에 v 크로스 a가 됩니다. 이 결과는 당근 외우셔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 가속도를 접선 방향과 노멀 방향으로 분해할 경우에 노멀 방향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라고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고 이 구심 가속도를 반드시 외우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심 가속도를 외우고 나면 모든 식이 직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AN은 가속도의 노멀 성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속도입니다. 구심 가속도에서 그 점에서 접원의 반지름이 로이고요. 탄젠트 벡터의 속도의 크기, 속력의 제곱이고 이거는 카파 곱하기 v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카파는 로분의 1이고 커베이처입니다. 이 식을 한 번 더 복사하고요. 이 부분을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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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v의 제곱을 왼쪽 식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카파는 이 식에서 v의 제곱을 왼편으로 넘기면 v의 3승이 되고요. 분자는 v 크로스 a의 절대값이 되고 이게 커베이처 공식입니다. 여기서요. 이 커베이처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유도하는 것도 이해하셔야 하고요. 이거 그냥 외우면 쉽게 잊어버리는데 이걸 직접 유도해보면 잘 안 잊을 겁니다. 이걸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몇 번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챗GPT로 돌아오고요. 이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이 바로 이 식이고요.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We will start over. Explain curvature of a curve and label each mathematical expression.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이거는 3차원 벡터식으로 나타냈고, 이거는 2차원 곡선식을 커베이처로 나타냈고요. 여기는 이런 함수로 주어졌을 때 커베이처를 나타냈는데 식에 레이블을 안 붙였네요. 그래서 label mathematical equations in your explanation with numeric numbers. 이제 이렇게 번호를 붙였네요. In your labels, I don't need equation. Just use numbers. 짜증나게 챗GPT가 제 말을 잘 못 알아듣네요. I want labels for curvature formulas only. 여러 번의 개지랄 하다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거는 2D고 이거는 2D의 파라미터 공식이고요. 이거는 벡터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1번식과 2번식, 3번식은 기본적으로 같은 식이고요. 3번식에서 2번식을 유도할 수 있고 3번식에서 1번식을 유도할 수 있고 2번식에서 1번식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하고요. 1번식과 2번식도 가끔 사용합니다. 3번식에서 1번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굉장히 쉽고요. 3번식에서 2번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굉장히 쉽고 2번식에서 1번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derive equation 1 from equation 3 above 이렇게 명령을 줘보세요. 그래서 챗GPT가 가끔씩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명령을 하면 derive equation 1 from equation 3 above 이렇게 명령을 하면 3번식에서 1번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또 레이블을 빼먹었네요. label equations above 이렇게 스텝을 알려줍니다. 이 식에서 어떻게 유도하는지 알려줍니다. 이 식에서 알아야 할게요. approximation 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approximate equation 9 above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거를 approximation으로 나타내라. 근사값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명령을 줘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요. fx를 미분했을 때 이 미분값이 작을 때는 커베이처는 fx를 2번 미분한 겁니다. 다른 말로 기울기가 작을 때는 곡률은 2번 미분한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챗GPT가 좀 말썽을 부려서 맥락이 끊어졌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유클리드 공간과 비유클리드 공간을 구분하는 판별식에 해당하는 게 커베이처라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곡선의 커베이처이고요. 지금부터는 곡면에 대한 커베이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explain curvature of a surface 그러니까 곡면의 커베이처를 설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저리 설명이 나왔는데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요. 곡면에 대한 커베이처는 공간에서 곡면이 얼마나 휘어졌는지를 측정하는 정도입니다.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곡면에 대한 커베이처는 공간에서 곡면이 얼마나 휘어졌는지의 척도입니다.
곡선의 곡률과는 달리 which is a single number at each point. 곡선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곡률이 하나이지만 곡면 같은 경우는 그 점에서 방향에 따라 두 개의 곡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몇 개의 문제를 풀다 보면 금방 나오는데요. To understand the surface curvature, 곡면의 곡률을 이해하려면 we need to consider several concepts. 몇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normal vector, 그 곡면에서의 normal vector가 필요합니다. 곡면에서의 normal vector. 그 다음에 principal curvature, principal curvature가 두 개가 생깁니다. 곡면의 normal vector와 principal curvature를 알아야 하고요. 이 두 개를 합치면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나옵니다. 당근이겠죠. 직선일 때는 접1이 되지만 곡면일 때는 접1 또는 접타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곡면의 한 점의 노멀 벡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면적분을 해봤으면 이런 식 여러 번 다뤄봤을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이걸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식을요. 그 다음에 프린시플 커베이처는 두 개의 곡률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X축을 고정했을 때 YZ 평면에서 곡률이 하나 나올 테고요. Y축을 고정했을 때 ZX 평면에서 곡률이 또 하나 나올 겁니다. 그게 K1이고 K2입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커베이처는 두 개의 프린시플 커베이처를 곱한 겁니다. 이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양수이면요, the surface bends in the same direction along both principal direction, like a surface of a sphere. 당근이죠. 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음수 곱하면 양수고요. 양수 곱하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곡률의 방향이 같다는 것은 타원이거나 원이거나 이런 곡면입니다. 음수 커베이처는요, 곡률의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양수이고 하나는 음수면 두 개를 곱하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새들 포인트가 됩니다. 안장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면 그거는 플래트, 평면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평면입니다. 다른 한쪽은 0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실린더 모양입니다. 실린더 모양. 실린더 모양일 때는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K1은 0이고 K2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K2가 0이고 K1이 0이 아닐 수도 있고요. 둘 다 0일 때는 평면이고 둘 중에 하나만 0일 때는 원통꼴이 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양수이면 타원 또는 구 같은 곡면이 나오고요.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음수이면 새들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곡, 곡면 그런 게 나옵니다.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0이면 실린더 같은 곡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프린시플 커베이처 K1, K2가 모두 0일 경우는 평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explain Gaussian curvature in detail.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저리 설명이 나왔는데요. 이거 읽어보면 이해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두 개의 프린시플 커베이처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하나는 K1이고 하나는 K2입니다. 여기 프린시플 커베이처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0보다 크면 그런 곡면을 컨벡스, 볼록한 곡면이라 하고 예를 들어서 구 같은 거요. 왜냐하면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는 것은 부호가 같은 겁니다. K1과 K2의 부호가 같습니다.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음수일 때는 안장점이 나오고요. 안장점 모양이 나오고 예를 들면 하이퍼보릭 프레볼로이드, 상곡 포물면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프린시플 커베이처가 서로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이런 경우는 안장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0일 때는 한쪽은 평면이고 다른 한쪽은 0이 아니라 그러면 실린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린더 형태이거나 아니면 평평한 면입니다. 수학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식은요, 분모와 분자가 허세인 매트릭스입니다. 허세인 매트릭스가 이런 꼴로 나옵니다. 분모도 허세인 매트릭스고 분자도 허세인 매트릭스인데요. 그래서 허세인 매트릭스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제가 가우시안 커베이처와 허세인 매트릭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참고로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털 이 책에서요, 허시안 이거를 찾아보면요, 여기에 허시안 매트릭스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큰 그림을 그립니다. Explain Hessian matrices with f, x, g, x, y, h, x, y, z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봅니다. 자, 허시안 매트릭스가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위로 올라가서 이거 한 방에 해결합니다. The Hessian matrix is a square matrix of second order partial derivative of scalar valued function. 스칼라 함수의 2차 편매분으로 구성된 정방 행렬입니다.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optimization, multivariable calculus, and differential geometry, providing information about curvature of a function. 다시 curvature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허시안 매트릭스는 최적화, 다변수, 미적분화, 미분 기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함수의 공률에 대한 정보를 준다. 다시 말해서 허세인 매트릭스와 커베이처는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Let's explore the Hessian matrix for three functions. A. Univariate function, 단일 독립변수를 갖는 fx. Bivariate function, 두 개의 독립변수를 갖는 g, xy. Trivariate function, 세 개의 독립변수를 갖는 h, xyz. 일단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함수 fx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했습니다. 잘 보세요. 허시안 매트릭스는 함수 f를 두 번 미분했습니다. 자, 두 번 미분했습니다.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위로 올라갔어요. 제가 앞에서 독립변수가 하나인 함수의 커베이처가 그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것과 두 번 미분한 것의 크기와 같다고 approximate curvature 공식을 유도를 했는데요. 제가 유도한 게 아니라 이 챗GPT가 유도를 했는데 이것과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독립변수가 하나인 함수의 허시안 매트릭스 같습니다. 절대값만 붙이면 커베이처가 됩니다. 그래서 허시안 매트릭스와 커베이처 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설명해 놨습니다. Providing information about curvature of a function. 이 부분을 제가 연필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요. 극대극소, 최적화, 허시안 매트릭스, 커베이처, 미분기학, 벡터 애널리시스는 물론이고 텐서 애널리시스까지 한 방에 달려갑니다.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극대극소 문제가 나오면 2차 함수 식을 기억하면 절대 안 잊어봅니다. 안, 이, 자,
풉니다. 그러니까 극대극소 문제가 나오면 2차 함수식을 기억하면 절대 아니자 풉니다. 이거는 2차 식입니다. 이것도 2차 식이고요. 이 그래프를 y는 ax 제곱이라 놓고요. 이 그래프도 y는 ax 제곱입니다. 이 그래프는요, 위로 오목이고요. 이 그래프는 아래로 오목입니다. 이 말을 외우셔야 돼요. 영어로는 concave up이고요. concave down입니다. 제가 아래로 스크롤 좀 하고요. concave up은 물을 담을 수 있고요. concave down은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2차 함수를 ax의 제곱이고요. 이거를 한 번 미분하면 2ax이고 두 번 미분하면 2a입니다. a가 0보다 크면요,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고요. 이거는 concave up이고 물을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에 극소값을 갖습니다. 요 지점에서요.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다는 것은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습니다. 맞잖아요. a가 0보다 작으면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잖아요. 이럴 때는 concave down이고요. 뒤집어 놓은 컵은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극, 대 값을 갖습니다. 이게요, 이 값이 작을 때 커베이처의 값으로 근사시킬 수 있고요. 허시언 매트릭스를 H로 나타내면 이런 행렬이기 때문에 이거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y를 두 번 미분한 겁니다. 극대극소 문제가 나올 때요, 2차 함수식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극대극소 문제는 모두 해결됩니다. 헷갈림 없이 모두 해결됩니다. 그래서 극대극소 문제가 나오면 헷갈릴 때 무조건 2차 함수를 그려서 한번 짚어보세요. 그러면 모두 생각이 줄줄줄 흘러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유니베리어트 펑션,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허시언 매트릭스를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번에는 바이베리어트 펑션, 즉 독립변수가 두 개일 때는요, 이게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기서 g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g를 x에 대해서 한번,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g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하고 g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값과 이 값은 같습니다. 그거를 클레로 시어렘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또 설명하고요. 이번에는 독립변수가 3개의 변수일 때는 xx, xy, xz, x, y, z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하고요. x, y, z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고요. x, y, z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z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다시 한번요.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요.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z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그거를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 줍니다. x, y, z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거를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주고요. x, y, z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거를 z에 대해서 미분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2차 미분입니다. 2차 미분으로 구성된 행렬이 허세인 매트릭스입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허세인 매트릭스가 양수일 때 all eigenvalues of Hussein matrix are positive. The function is
local minimum at that point.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상기시켜 보세요. 2차 함수 곡선에서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면 최소값을 갖습니다. 2차 곡선에서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작으면 최대값을 갖습니다. All the eigenvalues of Hessian matrix are positive. 모든 값이 양수일 경우에는 그 점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모든 아이덴밸류가 음수이면 2차 함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점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Hessian 매트릭스의 아이젠밸류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을 경우에는 안장점입니다. 안장점형, 새들 포인트.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면 concave up,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이니까 극소값을 갖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작으면 concave down이고 컵을 뒤집어 놨으니까 극대값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면요, 이거를 변곡점이라 부르고 영어로는 inflection point라고 부릅니다. 이 철자가 틀렸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변곡점에 해당하는 게 2변수 공면에서는 또는 3변수 공면에서는 새들 포인트라 그러고 우리말로는 안장점, 말의 안장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운 개념입니다. 제가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이 그래프는 concave up이고요, 이 그래프는 concave down입니다. 이 그래프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요, 이 부분에서는 concave up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concave down입니다. 다시 말해서 concave up 영역과 concave down 영역이 만나는 요 점에서는 두 번 미분하면 0이고, 이거를 고등학교 때 동곡점, 다른 말로 변곡점이라고 배웠습니다. 요 영역에서는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고요, concave down 영역에서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고요, 두 번 미분한 게 0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이거를 곡면으로 확장하면 안장점이 됩니다. 안장점형, 새들 포인트. 다시 허시안 매트릭스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허시안 매트릭스를 만든 후에 허시안 매트릭스의 아이젠밸류가 모두 양수이면 2차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극소값을 갖습니다. 이 허시안 매트릭스의 아이젠밸류가 모두 음수이면 2차 함수를 생각해 보세요. 극대값을 갖습니다. 허시안 매트릭스의 아이젠밸류가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을 때는요, 변곡점에 해당하는 안장점을 갖습니다. 이 허시안 매트릭스 계산하는 거는요, 제 캘큘러스 라이브러리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거 구현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 알고리즘을 이용해도 되고요, 수치 해석적으로 구현하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List numerical algorithms for Hessian matrix. 이렇게 빡 때려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알고리즘을 알려줍니다.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알려주고요, 이거 귀찮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Which gives most accurate? Which is most efficient numerically? Which is easiest to implement?
이렇게 물어보면요. most accurate 알고리즘은 exact, 즉 손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또는 automatic differentiation이 있는데 이 automatic differentiation은 반은 손으로 하고 반은 numerical, 수치 해석식으로 하는 거라 이거 구현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most efficient numerically는 BFGL, BFGS for optimization, optimization에 많이 사용한다 그러고요. 대규모 Hessian pre-optimization, 대규모 optimization 할 때 Hessian 매트릭스를 만들지 않고 optimization 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장 구현하기 쉬운 거는 finite difference method이고요. 이거는 블랙박스 펑션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제 알고리즘을 바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이거 구현하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일단 허시언 매트릭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변수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저값을 구할 때는 또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할 때는 이 허시언 매트릭스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허시언 매트릭스의 아이젠밸류 값이 나오는데요. 이거 구하는 거는 또 제가 알고리즘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동영상도 굉장히 촬영을 많이 했고요. 아이겐 values IQ 95 해보면 고유값 계산하는 거는 제가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촬영했습니다. 이거 뭐 결코 어려운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까지 허시언 매트릭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여기서 how Hessian matrix is related to curvature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서 읽어보면 Hessian matrix is directly related to curvature of a function providing a way to measure how a function bends in multiple dimensions. Here's how the Hessian matrix is connected to the curvature of a function. 그러니까 Hessian matrix와 curvature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Relation to curvature에 가서 여기에 이렇게 봤더니 Second order Taylor series네요. Second order Taylor series expansion에 대해서 Gradient f of x is gradient vector and H is Hessian matrix. 그러니까 gradient vector와 Hessian matrix 이거를 사용해서 다변수 함수를 approximation,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네요. gradient vector에 해당하는 게 이거고요. 이거는 1차항이고 이거는 2차항입니다. 이 부분은 gradient vector의 transpose고요. 이 부분은 Hessian matrix입니다. 요 항이 커베이처입니다. 요게 커베이처라고요. 옛날에요. 가우스라는 대수학 천재가 살았는데 가우스는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똑똑한 천재로 유명한데요. 그 가우스가 감탄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우스 제자였는데요. 가우스가 교수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뽑을 거 아닙니까? 제일 똑똑한 놈. 그래서 교수 임용을 위해서 이 제자들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가우스 제자 중에 리만이라는 사람의 강연을 듣고요. 가우스가 어떻게 저런 수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감탄한 수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리만입니다. Explain, 리만, curvature. 이렇게 대충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Riemann's curvature is a concept in differential geometry that generalizes the idea of curvature from surface to higher dimensional space. It provides a measure of how a manifold, a generalization of surface to higher dimension, bends and deviates from being flat. Here is a detailed explanation of Riemann's curvature.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질문해 보세요. manifold가 뭐냐 그러면 a generalization of a surface to higher dimension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 갖고 What do you mean by a generalization of surfaces to higher dimension in the above? 이렇게 한 번 더 때려보세요.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고. In the context of differential geometry, the phrase a generalization of surfaces to higher dimension refers to the extension of the concepts and the method used by two-dimensional surface to surfaces with more than two dimension. 그러니까 우리는 공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변수를 사용하는 공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차원을 더 늘렸으니까 뭐 3변수를 사용하는 공면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더 읽어보죠. Surfaces in two dimension 2차원 공면 In three-dimensional space, a two-dimensional space is a shape that locally resembles a plane. 그렇죠, 그죠? 2차원 공면에서 그걸 잘게 잘라갖고 조그만 부분을 보면 평면처럼 보이잖아요. Examples include surfaces, sphere. 그렇죠? 구를 잘게 잘라보면 평면처럼 보이잖아요. 토러스, 도너츠 모양. 그렇죠? 플랫 시트, curvature. For surfaces, curvature is described in terms of surface bands. 그죠? 공면이 얼마나 휘어졌는가. 그게 curvature라고 그랬잖아요. This includes concepts like Gaussian curvature. 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한 게 Gaussian curvature고요. mean curvature는 또 나중에 또 보죠. 그 다음에 manifold in higher dimension. A manifold is a space that locally resembles Euclidean space. 그러니까 잘게 짜게 보면 평면처럼 보이는데 but may have a more complex global structure. 그러니까 이걸 잘게 조그맣게 잘라보면 평면 기하학처럼 보이는데 크게 보면 글로벌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더 복잡하다 이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 two-dimensional manifold is surface. 2차원 manifold는 공면이다. While three-dimensional manifold extends this concept to a third dimension. 머리가 깨지나요? 뭐 하여튼 더 복잡한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Riemann manifold. A Riemann manifold is a type of manifold equipped with Riemann metric. 메트릭이 뭐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를 말합니다. Which allows for measure of length, angle, curvature. This metric generalizes the idea of distance. 그러니까 메트릭은 거리의 개념입니다. Angle from flat Euclidean space to curved space. 예. 평면일 경우에는 유클리드 평면일 경우에는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만 나타내면 되는데 직선거리인데 공면일 때는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구 같으면 이게 두 점 사이의 직선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구면에서 그게 지오데이직이라 했고요. 그게 매트릭에 해당하는 겁니다. 매트릭. 여기서 말하는 리만 매트릭. 이 개념을 도입한 게 매니폴드이고 매니폴드는 2차원일 때 면을 다차원으로 가지고 온 게 매니폴드이고 그 매니폴드를 잘게 쪼개갖고 그 한 부분만 딱 꺼내면 유클리디언 스페이스가 평면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으로 로컬리 리젠블이니까 부분적으로 국부적으로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로 어프락시메이션 근사시킬 수 있다. 그런 고차원 공면 고차원 공면을 매니폴드로 한다.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킨 개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리만 커베이처 텐스가 나옵니다. 드디어 텐스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예. 또 텐스는 뭐야? 텐스 어널리시스는 또 도대체 뭐고? 그 텐스 어널리시스로 들어가기 전에 리만 커베이처를 먼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요. How Riemann's curvature is related to Gaussian curvature. 오늘의 테마는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학습법입니다. 망원경을 만들어 갖고 목성을 뚫어지라 관측한 다음에
목성 주위에 있는 목성의 위성이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것을 보고 그거를 태양계에다 적용시켜 갖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구나, 그거를 밝혀낸 방법, 다시 말해서 아는 걸 갖고 모르는 걸 공략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가우시안 쿼드라처가 뭔지 알았고요, 우리가 모르는 리만 커베이처가 뭔지, 두 개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저리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딱 봤더니 요 루트 4개, 요게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허세인 매트릭스라고. 허세인 매트릭스 풀면 이런 꼴로 나와요. 하여튼 뭐 올라가갖고 리만 커베이처 and 가우시안 커베이처 related concept in differential geometry. 리만의 곡률과 가우스의 곡률은 미분 기하학에서 서로 연관된 related concept, 연관된 개념이다. But they apply to different context and scale. 그러나 적용하는 상황이, 컨텍스트는 이때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나 스케일, 범위에 따라, 문제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Here's a detailed explanation of how they are connected. Gaussian curvature. Gaussian curvature is a measure of intrinsic curvature of two-dimensional surface at a point. It captures how the surface bends by considering the product of principal curvature at a point. 그러니까 2차원 곡면이니까 하나의 좌표를 고정시켜 버리면 곡선이 돼 버리잖아요. 곡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의 커베이처 나오고, 다른 한 좌표를 고정시켜 버리면 거기에 또 하나의 곡선이 나오고, 그 두 개의 곡선에 대한 커베이처가 프린시플 커베이처고요. 두 개를 곱한 게 가우시안 커베이처잖아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2차원 곡면, 그게 가우시안 커베이처고, 그걸 인트린식 커베이처라고 말하네요. 이거 아까 이거 포뮬러 했잖아요. 이거 포뮬러. 이거 밑에 있는 게 허세인 매트릭스, 위에 있는 것도 허세인 매트릭스, 그죠? 하여튼 뭐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리만 커베이처는 텐서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좌표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2차원 곡면을 다차원 곡면으로 higher dimensional 리만 매니폴드, 그죠? 리만 매니폴드, 매니폴드는 뭐 별거 없잖아요. 아까 생각 안 나면 다시 한번 돌려서 확인하시거나요. 리만 매니폴드는 리만 매트릭스, 그거를 정의한 그런 공간이고요. 그걸 리만 커베이처 텐서 뭐 이렇게 말하네요. It measures how the manifold bends. 그러니까 2차원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하는 거는 서피스라고 그러고,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사용하는 곡면을 매니폴드라고 그러네요. 매니폴드, bends, and how geodesic. geodesic이 뭐냐 그러면 거리예요, 거리. 여기 해놨네. The shortest path. 가장 짧은 길. deviates from being straight. 뭐 별거 없잖아요. 요거랑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를 확장시킨 게 요거예요. 그래서 리만 커베이처 텐서가 나왔는데,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뭐, 그죠? 아직 텐서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하여튼 뭐 밑으로 내려와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텐서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야, 드디어 텐서 세계로 들어갑니다. 사실 제가 텐서 하나도 모르거든요. 하나도 모르는데 한번 텐서 테스트 해봅시다. Why? We need tensor analysis. Isn't vector analysis good enough? 그러니까 왜 우리가 텐서 어널리시스가 필요하냐? 벡터 어널리시스로 충분하지 않느냐? 빵 때려본다. 이건 뭐 완전히 대화식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대화식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모르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요. 이거 뭐 별거 없습니다. 봅시다. Tensor analysis is a natural extension of vector analysis. 이야, 극하할까네. 텐서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그냥 별거 없다. 벡터 어널리시스를 그냥 자연스럽게 확장한 거다. And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and flexibl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solving problems in various fields of science and engineering. 이야, 죽인다. A more comprehensive,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flexible framework, 더 유연성이 크고 적용 범위가 훨씬 더 넓고 for understanding and solving problems in various fields of science and engineering. 다양한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understand and solve, 이해하고 푸는데 훨씬 더 more comprehensive, 더 포괄적이고 더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에이, 제가 그랬잖아요. 예? 공부는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쉬워요. 처음에만 존나게 어렵고요. 처음에만 존나게 어렵고, 공부는 많이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Here is why tensor analysis is necessary. 왜 tensor analysis가 필요하고, how it extends beyond the vector analysis. vector analysis를 확장하는가, 이런 말이고요. limitation of vector analysis. 예, vector analysis의 한계를 집어줍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오전 8시부터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오후 4시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촬영했는데요. 마음은 계속 촬영하고 싶은데 너무 굶었더니 팔이 막 떨립니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내죠 뭐. Limitation of Vector Analysis. 벡터 해석학의 한계는 limited to 3dimension, 3차원으로 제한된다 이 뜻입니다. Vector Analysis is typically confined to 3dimensional space. 그죠? 벡터 해석학은 일반적으로 3차원 공간으로 제한되고, while vectors are sufficient for describing quantities like velocity, force, acceleration in 3dimensional Euclidean space. Euclidean space, 평면 공간이죠. 그죠? 평면 공간에서 속도, 힘, 가속도를 표현하기에 충분하지만 they are inadequate for higher dimensional space 와 more complex structure. 그러니까 3차원 이상이 되어버리면 벡터 해석학 쓰기가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좌표계가 평면 좌표계일 때 그때는 쓸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것도 3차원 공간까지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방향 정보를 손실할 수 있습니다. Vectors represent quantities with both magnitude and direction. 벡터는 크기와 방향 모두를 나타낸다. 그러나 they don't capture more complex relationship involving multiple directions simultaneously. 동시에 다수의 방향이 관련되었을 때는 그런 다수의 방향이 관련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For example, vectors alone cannot fully describe bending or stretching of object in space. 예를 들어서 벡터만으로는 공간에서 어떤 물체의 bending, stretching, 휘어짐과 늘림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 정력학이라든가 동력학에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텐서가 나옵니다. Transformation rules. Vectors transform in a specific way under coordinate transformation. 벡터는 좌표 변환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변환시킨다. 예를 들어서 회전이라든가 translation, 평행 이동이라든가. 그러나 they don't handle transformations of more complex quantities that involve multiple direction or dimension. 그러나 벡터 변화는 더 복잡한 다수의 방향이나 차원이 관련된 더 복잡한 양은 변환시키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3차원 이상 또는 유클리디안 좌표계가 아닌 경우에 좌표계를 나타낸 면 자체가 곡면일 경우에는 처리 못한다는 뜻입니다. Advantages of Tensor Analysis. Tensor Analysis의 장점은 별거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단점을 다 해결해 주겠죠. 제가 배가 너무 고파갖고 동영상 촬영이 어려운데요. 여기에 있는 거 제가 설명하지 않은 거 어떻게 돈 공부하는지 대충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Compare Vector Analysis
with tensor analysis in tabular format. 그러니까 tensor analysis와 vector analysis를 표형식으로 비교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면 tensor analysis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다니까. Can I say tensor analysis is generalization of vector analysis? 그러니까 tensor analysis는 vector analysis를 일반화시킨 거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Yes일 겁니다. 맞습니다. Yes입니다. 예, 별것 없어요. 그 다음에 그룹, 링, 필드, 스페이스, 모듈 뭐 이런 게 필요한데요. 예, 이런 것도 별거 없어요. List structures in the abstract algebra. 그러니까 추상대수학에 있는 구조를 다 나열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진짜 별거 없다니까. 챗GPT랑 대화를 하면 웬만한 수학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여기에 뭐 16개 정도 주저리 나왔는데요. 대충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그룹이라는 게 나왔고,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군입니다. 군에서는 집합이 하나 나오고 하나의 이항 연산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합 하나랑 하나의 이항 연산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벨리언 그룹은요, 다른 말로 커뮤터티브 그룹, 이거를 커뮤테이티브라고 읽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커뮤러티브 이렇게 발음하면 커뮤러티브. 아벨리언 그룹은 다른 게 아니고 가환군이라고 했고, AB가 집합 G에 속해 있으면 연산자에 대한 이걸 결합법칙이라고 그러나요? 교환법칙이라고 그러나요? 교환법칙이죠.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게 아벨리언 그룹입니다. 뭐 이거 내용 좀 더 읽어보면 별 거 없고요. 링과 필드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예, 링과 필드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 compare rings with fields 이렇게 해서 링과 필드를 비교해 보면요, 필드가 뭐고 링이 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뭐 리얼 필드 그러잖아요. 실수 필드, 컴플렉스 필드. 두 개 비교해 보면 링이 뭔지 바로 또 알 수 있어요. 별거 없다니까.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벡터 스페이스가 나오고 마줄이 나오는데요. 이거 비교해 보면 바로 눈에 띕니다. compare 벡터 스페이스 with 마줄. 벡터 스페이스와 마줄을 비교해 보라. 이거 비교해 보면 바로 나와요. 예, 바로 나온다고. 차이점 몇 개만 보면 돼. A set V with two operations.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집합 하나가 필요하고 연산자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아까 그룹에서는 집합 하나가 필요하고 연산자가 하나 필요했는데 벡터 스페이스로 들어오면 연산자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Addition and scalar multiplication. 연산자 두 개잖아요. Addition과 scalar multiplication. Where V is abelian group. V가 abelian 그룹이라는 것은 commutative,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합니다. 집합이. Under addition, scalar multiplication, defined by field F. 예, field F네요. 여기서는 a set M with two operations. 역시 집합 M이 하나 나오고 연산자가 두 개가 나오고 addition, scalar multiplication, where M is abelian group under addition, scalar multiplication.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 이 벡터 스페이스랑. 다른 게 뭐가 달라지냐 그러면 링이에요. 링. 여기서는 필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벡터 스페이스 오브 리얼 필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줄 오버 리얼 링. 아니면 뭐 다른 링이 있거나, 그죠? 하나는 필드가 돼야 되고 하나는 링이 돼야 돼요. 아까 링은 설명을 안 했는데 어디 갔죠? 링. 여기서 링과 필드의 차이를 알아보세요. 별거 없어요. A set R with two binary operation. 예. 곱셈과 덧셈과 곱셈. Where R is abelian group. abelian 그룹은 자,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이 말이 맨날 헷갈리는데요. commutative 그룹이에요. under addition. 그 다음에 semi 그룹 under multiplication. 그 다음에 multiplication distributes over addition. 필드는 뭐냐 그러면 링에다가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돼요. every non-zero element, 그러니까 f의 모든 0이 아닌 엘리먼트는 multiplicative inverse, 곱셈에 대한 영원이 존재해야 되고 and multiplication is commutative. 예. 요게 아닌 게, 요게 빠진 게 링이에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요 조건이 빠진 게 링이라고. 에디션 보면 아벨리언 그룹, 커뮤터티브 그룹이라는 하잖아요. 커뮤터티브 그룹, 언더 에디션. 더 셈에 대해서 아벨리언 그룹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돼야 되고, same as a ring, F is abelian group under addition. 똑같잖아요. 차이점만 보세요. 차이점만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multiplicative identity가 not required. 링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though ring with identity have identity element for multiplication.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필요하지는 않다 이 뜻이고요. 근데 필드 같은 경우는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있어야 돼요. 항동원. 그래야 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리얼 필드, 컴플렉스 필드. 근데 링에서는 not necessarily present for every non-zero element. 모든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곱셈의 영혼이 있을 필요가 없다. 뭐 별거 없잖아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별것 없어. 물론 나중에 예제를 좀 더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갈릴레오 갈릴리언 학습법을 이용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요, 이 책에서 영감을 얻었고요. 이 방법을 쓰니까 수학이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소설책 같아요.